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을 알아가는 단계를 13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주관적인 관점이니까요. 단순하게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7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7단계는요, 중국에서 나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내서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큰 문제 없이 해결해내는 단계입니다. 이른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단계까지는 그래도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기존에 알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요, 7단계에 도달을 하시면은요, 상당히 중심을 딱 잡고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오셔도요,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이 중국에 아예 안 와보셨거나 아니면 오셨다고 해도 잠시 단기간 여행만 하고 가셨다든지 뭐 이 정도의 경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7단계만 돼도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20년 가까이 영어를 배우지만 실제 미국에다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우리가 뭐 얼마나 말을 하면서 거기서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의 뭐 팀 문화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우리가 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그 정도까지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7단계에 도달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단계를 하시면은요, 기본적인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하세요. 이거는 중국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사신다는 얘기는 중국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뭐 슈퍼에 가가지고 계산을 한다든지 뭐 지하철을 타신다든지 아니면 길가에 가다가 비켜달라고 한다든지 뭐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말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국어가 생활 속에서 가능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바이벌 중국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중국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이 7단계에 도달하시면요, 알 수 없는 자신감, 그 다음에 묘한 쾌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세요. 즉,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어로는 영어를 배워왔습니다. 뭐 영어가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영어로도 영어권 국가에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중국이라는 곳에 와서 중국어 별로 배우지도 않았더니 중국어를 가지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반응이 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 그 경험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인 거죠. 자, 그러면 중국 사람은 안 그러느냐? 중국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집에서 쓰는 말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 가서 쓰는 말하고, 그 다음에 멀리 타 지역에 가가지고 쓰는 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겪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커다란 교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살았던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단계에 도달하면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뭐 쾌감도 생기고 이러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단계에 되시면은요, 중국에서 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식당을 가보신다든지 아니면 메뉴판에 저 요리는 뭐였을까, 그 요리를 막 읽으면서 주문을 하는 자기 자신을 막 발견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직원이 또 알아듣고 그걸 가져오고 뭐라고 막 설명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하지만 뭔가 내가 해냈구나, 또 이런 것들을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뭐 출장 오는 회사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그 뿌듯함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거죠. 자, 이제 항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의 어떤 그 쾌감과 자신감이 강해지다 보면 조금 이것이 지나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중국 생활을 했다고 하느냐 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에는 7단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하시는 발언입니다. 혹시나 그런 말을 자주 하셨던 분이 이 얘기를 들으셨다가 좀 속상하셨으면 제가 죄송하고요. 7단계도 저는 진짜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국어라는 게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정말로 한도 끝도 없고, 왜 화교 출신인 싱가포르 초대 소상 리콴유라는 분도 내가 평생 중국어를 썼지만 도대체 뭐가 중국어 표준어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중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요. 근데 이 7단계에 계신 분들한테는요, 중국어가 막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때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말만 전달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용감한 행동들도 많이 하시고는 해요. 자, 이 단계가 저는 이제 7단계라고 보고요. 지금 뭐 중국에 계시든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든 뭐 제3국에 계시든지 간에 내가 중국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머물러 계시는 단계가 저는 이 7단계인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훨씬 더 단계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아쉽게도 7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8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8단계는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기 경험과 인식을 공유를 하는데 좌절을 하는 단계입니다. 좌절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8단계는요, 어떤 분들은 겪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겪으시기도 하세요. 왜냐면 이제 이 8단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7단계까지 오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아직 중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벽이 생긴다는 거를 느끼는 게 이제 8단계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예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전혀 이제 교류를 하실 기회가 없으시다, 이런 분들은 8단계를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요런 어떤 이 중간 정류장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좀 자랑하는 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걸 좀 나누자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서 느꼈던 것들이 너무 새롭고 이게 재밌고 희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나다 그런데 누가 뭘 알려주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인마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 후자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저 친구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따로 뭘 배운 것도 없고 왜 쟤는 뭘 근거로 나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하고 굉장히 말이 잘 통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거대한 장벽이 발생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국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한국 사람은 좀 일반적으로 중국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장벽을 느끼지 못했다. 자, 그러면 어쩌면은 8단계까지 아직 도달을 못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면은 자꾸 중국 공산당으로 저쪽에서 이제 받아들여. 나는 중국 공산당 얘기가 아니고 그냥 중국이다. 그래도 너는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세뇌를 당했다. 너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무슨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당황하고 이런 게 8단계의 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이 8단계에 도달하셨던 절대 다수의 이 한국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해봤자 입만 아프고, 어차피 말해봤자 내가 너랑 지금 뭐 이렇게 논쟁하고 에너지도 아까우니까 그냥 너는 너 생각하는 거 계속 해라,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이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근데 제가 왜 구태여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느냐, 그거는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을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력이 되면은 뭐 이런 하단에다가 그 영상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력이 안 되면 이게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기술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준이, 그건 저희가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영상에서
저희 기술력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보면은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뛰어난 중국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중국 전문가분들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실력들이 좋으세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한국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얘기를 아예 안 듣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여하튼 요 8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 8단계란 요런 단계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9단계. 9단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9면은 숫자가 그래도 꽤 높습니다. 1부터 9까지 온 거니까요. 자, 9단계는 중국 사회에서 나만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공 경험이 점점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7단계하고 8단계는 약간 붙어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9단계는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7, 8단계에 계신 분들 중에 9단계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으시다고 봐요. 그 이유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어떤 이 이해와 이 정보와 이 인맥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중국에서 만들어냈느냐. 비즈니스맨이라면 중국에서 유의미한 비즈니스 결과를 이끌어냈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육 관련 종사자다 그러면 중국에서 교육 분야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느냐.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 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조금 듣기에 조금 이제 거북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 중에 중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중국은 아주 뭐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중국에 와서 오히려 중국 사람이 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럽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채널 찍고 이러니까 저 녀석 또 나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댓글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자, 9단계까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만나뵈면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공유를 드리자면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중국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입을 모으 이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있으세요. 여기서 뭘 하면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본인께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분들은요, 중국은 아예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깊이 얘기하면은 자칫 기분이 나쁘시거나 인신공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 사회는 중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요구가 되는 몇 가지 사회 공식들이 있어요. 뭐 매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주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별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중국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분 혹은 그런 조직이요. 특징은 한국에서 가능했던, 한국에서 봤을 때 받아들였던 것을 무조건 중국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세 가지 패턴으로 한번 나눠보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라면도 일단 물을 끓여야지 되잖아요. 그럼 물이 일단 100도가 돼야지 끓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지금 60도, 70도까지밖에 안 왔는데 라면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아무리 좋은 라면도 그때는 안 끓는 거겠죠. 오히려 60도, 70도까지 갔던 그 에너지까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100도까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너 3분 내로 라면 다 끓여와. 스낵면 이런 거는 2분에 다 끓여줘요. 근데 내가 뭐 농심 너구리를 끓인다 그러면 3분 안에 끓이기는 어렵죠. 설익게 되죠. 그런 것들은. 자, 두 번째로는요, 중국적인 매너, 중국적인 합리성에 대해서요, 무조건적으로 비합리적인 걸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 선물을 하는 것이 좀 실례거나 아니면은 좀 좋지 않은 행위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그 법은 이제 대한민국 법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법을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알고 있더라도 자기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나름대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물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그 문화에서 나는 지냈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스타일인데 최대한 조금 이해를 해달라. 정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막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일단 뭐라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싫은 거 바로 내색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뭐가 중요한 거 있을 때 좀 같이 하기는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까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칫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거 너 왜 나쁜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합리성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중국에서 막 못된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래방을 한번 말씀드려요. 노래방 한국 사람들은 막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막 뭐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하고 비즈니스 해보면요, 술을 안 마시고 노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노래방에서 차 드시고 진짜 노래만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거기 앞에서 막 소주 막 많이 드시고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뭐 댄스 하시고 이러면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좀 인간관계적인 부분인데 내가 조금 먼저 줬다가 나중에 더 크게 받는, 그러면 이제 서로 신뢰가 더 쌓이고 그래서 내가 또 나중에 더 크게 또 보답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둘이 같이 발전해 나는 거.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잘 기다리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돌려받을 때가 되면 이제 한국으로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건 뭐지? 뭐 이러면서 나중에 그 회사 새로 이제 후임 오시는 분들도 어차피 저도 좀 이따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역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중국에서 성과를 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이 중국에서도 성과가 나는데 중국에다가 갖다 놓고선 한국에서 성과를 내기 좋은 조건을 강요를 하면서 너도 성과를 내라 그러면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에는 한번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꼭 이렇게 1단계에서 뭐 13단계까지 쭉 오르거나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